오전 질의 내용에서 3월 1일부터 주요 간부들은 3월 1일까지는 자구책을 찾다가 3월 1일부터는 이거 기업 회생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빠르면 3월 1일 오후나 3월 2일 오전부터 이제 그 실무적으로도 이사회 전에 조금 준비했을 거고 기업 회생 절차를, 그리고 3월 3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서류 작업은 이사회 전에, 그러니까 3월 1일 저희가 회생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월 1일 빠르면 3월 1일 오후 아니면 3월 2일 오전부터 실무적으로는 좀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월 3일 날 이사회 의결한 뒤에 그 서류 절차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부결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는 거는 언제 진행이 됐어요? 28일 날 그 김광기 변호사와 미팅을 했고요. 네. 그날부터 검토를 같이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자구책을 찾다가 3월 1일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주요 간부들은 정리했다.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28일 날 이미 김광기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절차를 준비했다는 거는. 28일에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서류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28일 3월 1일 이런 때. 28일 날 안내를 받았고요. 네. 이틀 동안은 저희가 자력으로 부도 안 내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그건 3월 1일까지라며요. 28일, 3월 1일 이틀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실상 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한 조력은 28일부터 시작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계약서 같은 데에서는 그 왜 3월 3일로 이렇게 돼 있죠? 저도 그게 왜 3월 3일에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경향이 없어. 근데 분명히 28일 날 저희가 그 내용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금감원장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사회 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이전에 그 법적 대리인의 행동이 그 사실상 계약이 효력을 가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장? 예, 저기 검사 과정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대개 그 기업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그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뭐 25일 알았고 27일 날 확정이 됐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런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협의는 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신평사랑 일하는 방식은 정기 평정이기 때문에 평정 한 3주 안팎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항상 똑같은 자료 요청하십니다. 그게 일단 분기별로 뭐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기별로입니다. 그럼 예. 그게 그럼 언제예요? 그 분기? 저희가 아마 2월 초 중순 정도의 자료 드린 것 같고 요청은 아마 1월 말쯤 온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략 이렇게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료 요청은 하지만 신평사가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나 그 인디케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노티스가 됐으면,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됐으면 그 담당자가 자기만 알고 간부들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뭐 ABSTV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발행하는 과정에서 신영이든 증권사든 어디든 뭐 이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전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감지했으면은 ABSTV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 하거나 미뤄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미리 알았는데도 그 ABS TV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970억 조성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820억 최종됐다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사전에 감지하고도 그랬으면. 그 과정을 검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밝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오전에 저는 뭐 이게 뭐 사기 판매냐 불안전 판매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것을 악용해서 혹은 오남용해서 그 부채를 청산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우회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건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그 파괴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금감원장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과라든가 이런 의도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건 이미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앞에 제가 그 휴일날 뭔 서류 준비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가능한 영역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치면 내용적으로 그동안의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틀 내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업 회생 단기 완성 뭐 속성반 이런 것을 졸업하지 않고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 현황, 재무 상태 이런 기본 서류 정리하는데도 이틀, 재무 상태 분석하는데도 2, 3일, 청산 가치와 계속 가치 관련해서 리포트 작성하는데도 2, 3일. 그리고 기업 회생 실무 회계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통 보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걸 주 업무로 담당했던 산업은행 같은 데 의견을 보면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서류가 완전 날림으로 되지 않는 그 노량진이든 어디든 이런 데 있는 그 단기 완성 속성반 이런 데를 졸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틀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미리 준비했을 것 같은 가능성, 정황 이런 것들이 좀 보인 거 아니에요? 이른바 홈플러스 업데이트 이런 거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이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가 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오버랩돼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업데이트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뭐 25년 1월, 2월, 뭐 24년 12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상당히 뭔가 준비됐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ABS TV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금 조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두세 달 후에 무슨 그 부도가 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전체적인 정황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 그냥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불안전 판매나 뭐 사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심지어는 담당 변호사도요. 법무 대리하는 이 담당 변호사도 3월 2일은 일을 안 하셨어요. 3월 1일은 일을 안 하셨고 그러면 3월 2일은 뭐 그냥 구두로 사전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월 3일 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근데 이사회 의결 없이 사전적으로 실효적으로 그런 법무 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저는 그게 과연 허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살펴보시고 결과를 국회에다도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